많은 사람들은 최근에 2-3년밖에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오류에 범하느냐? 최근 2-3년, 길어봐야 4-5년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의 김기원입니다. 오랜만이죠. 예, 제가 최근에 회사가 이제 코엑스로 이사를 좀 하면서 이래저래 정신이 좀 없었는데요. 제가 오늘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 초장기 사이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참 제가 이 부동산 빅데이터를 전파를 한 지도 어느덧 지금 제가 2018년 2월 1일 날 제 첫 번째 책이 출간되고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그래서 무려 이제 6년 정도의 시간을 제가 빅데이터 이런 전망을 해오고 있고 제가 첫 번째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올라간다고 했던 곳은 다 올랐고 떨어진다고 했던 곳은 다 떨어졌고 그 이후에도 제가 뭐 인천이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런 전망들 위험하다 이런 것도 다 맞았고 21년 이제 10월 달에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절호의 매도 기회가 왔고 작게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한 바가 있는데요. 어떻게 됐었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 맞아 떨어졌죠. 근데 작년 말에 이제 둔촌주공 사태와 더불어서 정부가 강력하게 이제 부동산 부양 정책을 펼치고 또 이제 주식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면서 또다시 지금 부동산이 일부 지역이 좀 올라가고 있고 또 이러다 보니까 또다시 최근에는 제가 이제 댓글 반응만 봐도 바로 느낌이 옵니다. 이제 서서히 또다시 또 다른 변곡점이 지금 다가오고 있구나. 이 부동산이라는 게 각자의 재산이 걸려 있는 문제다 보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르기를 원하고 내 집이 없으신 분들은 내리기를 원하는 이게 어쩌면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또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부동산 가격이 적정하게 유지가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이런 주장을 펼쳤을 때 과연 그런 주장이 그 사람한테 어떤 도움이 될 거냐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좀 펼치셨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부동산 니치고라고 하는 이 부동산 플랫폼 회사를 운영하는 김기원이 부동산 시장 하락을 얘기해서 과연 저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게 일이라도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예. 부동산 시장이 상승이 되어야 당연히 이제 저희 플랫폼도 당연히 이용을 많이 해 주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 상승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여전히 위험하다라는 물론 일부 지역들은 이미 이제 무릎까지 떨어진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굉장히 이런 부동산 매수하기 좋은 지역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의 스탠스가 그동안이랑은 좀 많이 달라질 텐데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들은 여전히 지금 거품이 아주 많은 상태거든요. 근데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저도 제 어떤 개인적인 이득만 생각을 하면은 이 부동산 시장 뭐 괜찮아지고 있고 뭔가 저도 부추기면서 어떻게 보면 저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니라 다른 유튜브 이런 부동산 유튜브들도 많이 보실 텐데 왜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지 과연 그리고 그런 주장을 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지를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영상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사실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할 텐데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초장기 사이클을 분석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은요 거대한 항공모함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치고 상승을 올라갈 때도 굉장히 이 기간이 길고 또 반대로 하락 방향을 한번 틀면은 이 방향성이 굉장히 오래 유지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방은 사이클이 좀 짧은 경우가 많고요. 서울은 사이클이 굉장히 깁니다. 즉 항공모함 중에서도 서울 아파트 시장의 항공모함은요. 지방보다 훨씬 더 거대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최근에 2-3년밖에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오류에 범하느냐? 최근 2-3년, 길어봐야 4-5년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이클은 항상 반복이 됩니다. 이거를 제가 오늘 명확하게 데이터로 보여드릴 겁니다. 한번 진지하게 과연 지금의
서울 아파트 시장이 과연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무릎 밑에인지, 어깨 위에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향방은 어떻게 될 건지, 왜 이게 여러분들의 재산과 너무나도 지금 밀접하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뭐 부동산 사가지고 1년 뒤에 차익 보고 팔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의사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그런 어떤 데이터에 기반한 이런 의사결정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게 저는 정말 많이 느껴져요. 하지만 그런 분들은 묵묵하게 지켜보시고 응원하시죠. 근데 본인의 어떤 재산과 연관이 되어서 지금 떨어지면 안 되는, 떨어지면 본인한테 피해가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몇몇 유튜브들, 또 부동산 관련 업자들, 뭐 이런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뭐 이상한 댓글도 달고 뭐 이런 거죠. 자, 제가 정확하게 팩트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장기 사이클을 분석을 해보니까요. 저도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대세 하락의 완전 지금 초입이다. 라고 데이터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세 하락 과정 중에서도 언제든지 반등은 항상 있어 왔다. 자, 이걸 제가 데이터로 말씀드릴 거고요. 자, 다만 일부 지방은 다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024년부터는 일부 지방부터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올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김기원의 어떤 정규 강의를 좀 들으시거나 어떤 지금 또 실전 연구반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과 부산에서 제가 각각 강의를 하고 있는데 대략 한 45분 정도가 지금 실전 연구반을 듣고 있고 내년부터 지금 다가올 수 있는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절호의 기회를 지금 잡기 위해서 계속 칼을 갈고 계십니다. 지금 발표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엄청난 능력자들이 많이 계시고요. 서울 아파트 시장은요, 상승과 하락의 큰 사이클을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3차 사이클이 진행 중입니다. 자,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통계 데이터가 아주 긴 시계열 데이터는요, KB부동산 예전에 주택은행이죠. 그때부터 86년부터 이 월간 데이터가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전 데이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전 데이터는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엘리엇 TV에 우리 엘리엇님께서 본인께서 직접 만드신 그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 데이터는 제가 참고 삼아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 거고. 자, 일단 공식적인 KB 부동산 데이터 통계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86년부터 하락을 했죠. 그리고 한 87년 한 초중반부터 계속 올라갔죠. 그리고 91년 4월 달에 정확하게 꼭지를 찍고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됐어요? 쭉 내려갔죠. 그리고 한 93년부터 거의 횡보를 하다가 96년 말 97년 초부터 살짝 올라갔다가 뭐가 터졌죠? IMF가 터졌죠. 그리고 IMF가 터진 이후에 엄청난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98년 11월 달 정도에 바닥 찍고 2008년 8월 달까지 엄청난 상승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2008년 8월에 이제 고점을 찍고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반등이 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쭉 내려갔죠. 그리고 나서 2013년 9월에 바닥 찍고요. 그리고 다시 쭉 오랜 상승을 하다가 22년 7월 달에 고점을 찍고 떨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실 사항은 뭐냐면요. 일단 KB부동산 통계 데이터가 너무 좋은 통계지만 두 가지 부분이 살짝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증감률, 이 증감의 폭이 약합니다. 올라갈 때도 예를 들어서 2배 올랐으면 한 발밖에 안 오른 걸로 나오고 반대로 100% 50%가 떨어졌는데 25% 떨어진 걸로 나오고 그래서 이 증감률이 좀 제대로 이제 반영을 못하는 특성들이 있고요. 그다음 조금 느려요. 네, 조금 느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KB부동산 통계 데이터를 보면 이제 22년 7월 달에 고점을 친 걸로 나오는데 실상은 21년 연말에 고점을 찍었죠. 그래서 한 6개월, 7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락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이미 이제 일부 지역들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조금 요런 어떤 시기적인 한 6, 7개월 조금 느리다. 그 다음에 빠르게 반영 못하고 그 다음에 증감률이 좀 작다.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 머릿속에 인지하시고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가 기간을 한번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시죠. 이제 요때 1987년부터 한 91년 4월 달까지 한 4년 정도를 상승을 했습니다. 4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게 참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랜 시계열 데이터를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대표님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이게 하락 사이클이 꽤 길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다시 여기서 대세 상승이 오기 힘들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대표님 IMF 때는 떨어지고 바로 상승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죠. 자 보시면 그분은 뭐만 본 거예요? 요 구간만 본 겁니다. 요 구간만 본 거니까 IMF 때 급락했다가 바로 인제 반등이 나온 걸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미 이전부터 뭐다? 91년 4 월부터 이미 이 대세 하락 파동이 이미 진행이 된 겁니다. 이게 몇 년 지속이 됐다고요? 7년 5 개월이 지속이 됐다고요. 그리고 이때도 보시면 쭉 하락하다가 잠깐 반등 나왔잖아요. 이런 잠깐 반등이 이때는 한참 뒤에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런 잠깐 반등에 속았다가는 어떻게 된다?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기억 못 하실 텐데요. IMF 때 진짜 엄청난 난리가 났습니다. 예. 뭐 그냥 그때 음마 아파트가요. 1억 초반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1억 초반이요. 예. 아파트 가격이 뭐 50% 60% 건물 같은 경우도 뭐 70% 80% 엄청난 폭락을 했었죠. 자 그리고 다시 또 8 년이라는 아주 오랜 기간을 이렇게 쭉 대세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 년에 고점 찍고 이때는 패턴이 좀 다르죠.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죠. 떨어졌다가 바로 단기 반등이 왔다가 그리고 다시 대세 하락이 온 요런 패턴. 그래서 쪼끔 개념이 좀 다르죠. 자 그리고 이때도 하락 기간이 다시 또 재차 하락을 했는데 얼마나 하락을 했어요? 네. 6년 2 개월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떨어지면은 7년 5 개월, 6년 2 개월씩 즉 6 년에서 7 년은 대세 하락장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대세 하락장 때 아파트 잘못 사면 어떻게 된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최근의 기간은 상승 기간이 이전보다 길었죠. 이전에는 이제 8년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 거의 9년 가까이 8년 9 개월을 상승을 했었는데 여기는 무슨 일이 있었죠? 예 이때 코로나가 있었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 그러다 보니까 영끌에서 사람들이 막 미쳐 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간도 길어지고 이 상승폭이 커졌던 겁니다. 이 어떤 큰 상승 하락의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뭐 부동산 계속 올라 이런 얘기 자칫 잘못 들었다가는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게 될 수 있다?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1 년째 하락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1 년밖에 안 됐다. 근데 여기서 다시 대세 상승이 온다고요? 아, 과연 아니 진짜 저도 왔으면 좋겠거든요. 아니 빨리 와야 미치고도 훨씬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진짜 저도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데이터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저의 어떤 그런 걸 위해서 제가 분위기를 부추기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최소한 허리 정도는 와야 그래도 내 집 마련을 하는 거니까 이제는 좀 여러분들 허리 정도니까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하셔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저도 빨리 할 수 있는 시기를 저도 그 누구보다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25 년, 26 년부터는요. 김기원이 무슨 일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하락론자가 아니라 '와 김기원이 알고 보니까 찐 상승론자였구나.' 제가 진짜 시원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락을 했을 때 얼마나 하락을 했는데 그 하락폭이 얼마나 됐는지를 또 데이터를 한번 볼 텐데요. 자 이때 보시면 91년 지금 인제 4월 달부터 91년 4월 달을 기준으로 보시면 한 18% 정도 한 20% 가까이 떨어졌다가 그리고 여기서 18 에서 다시 10 이니까 한 다시 10% 가까이 올라갔다가 그리고 이때부터 지금 -10 에서 -16 좀 오니까 요게 마이너스 요 하락폭만 따지면 마이너스 16%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맞다 틀리다? 틀리다. 주변에 좀 어르신들 계시면요. 여쭤보세요. 이때 IMF 때 얼마나 진짜 큰 하락이 나왔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여쭤보세요. 자 이때 최소한 -40 에서 -50%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 지금 -16% 인데 즉 몇 배예요? 3배 가까이로 떨어진 겁니다. 3배 가까이. 그러니까 인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또 AI가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 아직은 AI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08 년에서 2013 년의 하락을 볼 텐데요. 이때는 불과 막 10%도 안 돼요.
그럼 이거의 세배면 얼마예요? 3, 9, 27. 한 25에서 30%.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감안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하락이 상당히 길고 그 폭이 작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벌어지는 하락. 그래서 22년 7월 달부터 최근의 하락. 보면은 여전히 하락하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 지금 최근에 단기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작년에 얼마 떨어졌죠? 네. 마이너스 22% 떨어졌습니다. 실거래가 기준이고 서울. 더 많이 떨어진 곳들도 많습니다. 자, 그럼 이거의 몇 배예요?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 데이터의 한 2배에서 3배 정도는 떨어질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와 통계 데이터에 이런 엄청난 좀 차이가 있다는 거 반드시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